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주택 임대 사업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실제 분쟁을 사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이 조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임대인이 모른다면은 자금 계획에 심각한 결함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모르면 억울하게 쫓겨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 영상 중에는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영상이 꽤 많습니다. 초기에는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고, 이후로 넘어가고 최신에 왔을 때는 주택 임대사업자는 함부로 등록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페널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등록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르러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의의를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등록을 유도하는 이유를 생각을 안 하시고, 세금 아끼는 부분에서 내 자산을 조금이나마 더 불리는 데만 주력을 해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내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시켜서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목적입니다. 특히 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혜택을 통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이렇게 수많은 주택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다라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안정적으로 임차 시장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것을 노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양도세 중과 제도와 맞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이 다른 매체에서 방송을 할 때 주택을 사 모으는 투자 행위를 한다라면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주택을 사 모으게 되면 추후에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엄청나게 많으며, 그리고 양도세 중과 때문에 물량이 막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혜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페널티는 얼마 안 됐죠. 페널티는 이 임대료 상한 뭐 이 정도였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을 좀 길게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면은 그러면은 단기 임대도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중과에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과열 양상을 띠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한 이 투기자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선 하나둘 페널티를 걸기 시작하고 마침내 지금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 혜택 부분보다는 페널티 부분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택 임대 사업자를 생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입했던 주택의 하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임대사업자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기존 주택을 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그분들의 고민이 조금 덜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임대사업자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임차인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시려면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 페널티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거주할 때
전세든 월세든 거주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안심하시고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거주하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구청에 문의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련하게 똑똑하게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머리가 아프죠. 너무 많고 너무 자주 바뀌고 혜택도 줬다가 뺏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보다는 이 권리와 혜택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등록하신 이 혜택 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취등록세 감면 부분, 그리고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부분에 입각을 해서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죠. 게다가 주택이 여러 계신 이 다주택자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혜택은 요목조목 잘 따져보시면서 페널티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 관공서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고 중개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모든 분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연 5% 이내에서 증액 제한이 있다. 일종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시는데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몰랐다가 큰 코 다치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게 1년에 5% 올릴 수 있는 규제가 있다는 것 뿐이지 임차인은 무조건 재계약해서 살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자, 들으셨겠지만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린다는 상한이 있을 뿐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고요. 자,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중개인이 첫 계약 당시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되고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건 중개사마다 다른 일반 계약서를 쓰고 교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고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 역할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 주택을 팔 거니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그에 맞춰서 집을 1회 정도 보여주고 중개인이 또다시 연락 와서 한번 보여줬는데 매매 계약이 되었다면서 이 딸이 들어와 살 것이니까 나가달라고 이 퇴거 통보를 합니다. 거기에 임차인은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오피스텔 내에 저렴한 집을 찾아보다가 이 적당한 물건이 나와서 임대인에게 또 연락을 하고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겠죠. 계약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집이 똑같이 나가면서 들어가는 날짜가 맞춰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던 아니면 새로 들어갈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던 날짜 조정이 필연적입니다. 근데 날짜 조정을 이전에 살던 집 임대인에게 해달라고 했고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니까 보증금을. 근데 이 중개인이 일단 대리인이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또다시 이 계약일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집을 알아보던 중에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월세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여기서 냄새가 나죠? 아까 중개인이 했던 이야기 들어보면 상한 있을 뿐이지 내보내는 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2년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페널티가 뭐냐면 전세에 거주하고 있던 이 전세입자에게 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받고 싶은데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다. 그러니까 내보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월세로 받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일 확률이 높으니까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임대인은 역시나 주택 임대 사업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중개인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 말고요. 또 하나의 페널티입니다. 지금 여기는 오타가 났네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 중엔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이죠. 이러한 임대 의무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이유 없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싶다고 하면 의무 임대 기간 동안은 계속 갱신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개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이것을 중개인에게 말하고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쉬운 게 이 부분에도 대박인 녹취록이 하나 있었는데 지워졌네요. 어떤 녹취록이냐면 아니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맞느냐며 본인이 잘 모르면서 임차인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쯤이면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이미 모든 사실을 정확히 이제 인지하게끔 이야기가 됐거든요. 중개인이 정확히 이제 알고 있을 텐데 한번 호되게 당한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진행했다가 임차인이 정말 나쁜 마음 먹고 다 신고했으면 과태료가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지금 어긴 사항만 해도 임대차 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임차인에게 교부를 안 했죠. 그리고 의무기간 중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는데 또 거절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걸고 넘어지면 과태료가 쏟아질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우여곡절 끝에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알게 되고 정확히 이젠 공부가 됐겠죠. 그러고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다른 전략을 또 세웁니다. 임대인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중개인이 전화하다가 중개인이 창피했는지 이제 임대인이 직접 전화를 겁니다. 집을 보여줬고 너가 살 집을 알아봤다는 것은 나가려는 퇴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집을 보여주게 된 계기, 매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임차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집을 매도하는 것과 의무상으로 딸려가는 이 임차 관계는 별개란 얘기죠. 따라서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가 집을 보여준 행위는 퇴거 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 집을 알아봤다는 것은 임차인이 먼저 살 집 알아보겠다고 했나요? 임대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임차인도 이것을 몰랐으니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찾아보게 된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전혀 법적인 조치를 취해봤자 이 사람이 과태료 폭탄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 되니까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재계약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 카카오톡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일이 내 맘 같지 않음을 다시 알게 하네요. 세상 일을 법으로 해결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내 생각을 나누고 남편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지금 연락드립니다. 아마 이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알아봤을 겁니다.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리고 마침내 백기를 들고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약속을 잡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문자를 더 보내죠.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후 재계약 가능하며, 그러니까 1년마다 재계약해서 인상은 꼬박꼬박 챙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5% 인상 조건이다. 만기 퇴실 시 2개월 전에 고지하기로 하고 집을 보여주기에 협조하기로 한다. 자, 이 부분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계약 갱신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 임대 의무 기간을 다 끝내고 이제 재계약 의지가 없을 때 임대인이 통보하는 기간이 기존엔 6개월에서 1개월까지였죠. 근데 이것이 1개월이 아니라 2개월까지로 임대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실제 사례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모르면 큰일 나겠죠? 임대인도 큰일 날 거고, 임차인도 억울하게 쫓겨날 테고, 그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층 더 똑똑해지신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앞서 보셨다시피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볼 때 위에 표준임대차 계약서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또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권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중요한 임대인의 의무 보겠습니다. 누구나 아는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1년 이내에는 올릴 수가 없고요. 1년마다 임대료 5% 이내 범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나 2년 정도씩 하죠. 2년을 하시게 되는데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임대료는 5% 올리기로 한다. 아까도 카카오톡 내용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통 특약을 하시고 최대한 챙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챙기셔야죠. 그리고 또 밑줄 쳐 있는 부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한, 이것도 제한입니다. 페널티. 이거 모르면 과태료 부분이니까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아요. 자, 그리고 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세하게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방금 사례에 나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지하고 재계약을 아예 못하게 거절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매번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내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계약 맺을 때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니면은 거짓말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 조정해서 신고한 사람, 이게 증액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전세금이 일시에 낮아져서 다시 올리게 될 경우 거기에서 5%다 보니까 일부러 임차인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시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과태료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꼭 써서 내야 됩니다. 이걸 안 쓰고 그냥 일반 계약서, 중개사마다 다르죠. 일반 계약서 쓰고 하면 안 된다는 것. 어차피 뭐 신고 자체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만 받아주니까 이거는 뭐 실수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이것도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48조에 따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뭘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선순위 담보권,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남아있는 기간을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한 사항도 또 알려줘야 되는 거고 증액에 따른 것도 다 알려주고 또 올릴 때 보증금에 관한 것들도 동의 받아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500만 원 대상이다. 그리고 자, 100만 원 대상. 이거는 위수탁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 관리업자.
이거는 이제 중개소죠.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 물건을 관리하는 이 관리업자 같은 경우 이 작성도 아까 안 했다고 했죠. 교부를 안 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게을리했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뭐 크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 중개업자분들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이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무와 그리고 권리사항 정확히 아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의 놀부 스터디 카톡방과 카카오톡 스터디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2304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